자,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198페이지인데 토지가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토지가 지분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보면은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이 있고 하나는 건축물이 없는데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에 또 뭐예요? 산소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저한테 충분히 아시는 분인데 농지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산소가 있고 뭐가 있어서 안 해준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201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또 같이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이것은 이 필지 전부 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가 사실상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농지를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필지는 보시게끔 되면 여기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건데 이거는 건물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안 해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해준다고 오기면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오고 4일 후에 가서 농지증을 안 해줬으면은 그때 가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는 거고 해주면은 그냥 받아갖고 오면 되는데 내가 보면 그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신청만 해놓고 와라 그랬더니 4일 후에 제 수강생이 갔더니 농지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낙찰받고 갔을 때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하다가 지목이 전인데 건물이 있어하고 물주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 해준다고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사실상 대지다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 보면 여기 보면 200페이지 보시면은 벌곡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두 필지를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자, 두 필지는 요 하는 것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벌곡면 당산리 285-1, 285-3번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급 및 반려하니 취득한 농지에 대해는 반드시 농지법 규정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한 대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 통지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산리 양산리 285-1 공부 지목 전 실제 지목 대 발급 여부 반려 비고 농지법 제2조 1항의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이게 얼뜻 보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담당자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또 한 필지 있죠. 발급.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이렇게 해서 하나는 반려, 하나는 발급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한 사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낙찰을 받다 보면 경매로 낙찰을 받다 보면 여러 개의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개의 필지도 있고 6개의 필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5개의 필지 중에서 전답 과손이 3개일 수 있고 나머지 뭐 잡종지나 다들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필지는 필요 없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필지별로 전부 다 농지 취득 자격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필지가 있는데 세 필지 중에서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두 필지는 발급이 되고 하나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반려하게끔 되면 그 경매 전부 다가 불허가 나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필지라도 반드시 필지별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두 필지인데 둘 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는 건축물 관리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반려한 거고 또 하나의 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현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급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게 된 겁니다. 자, 교재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읍 금월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하고 비교적 가깝고 잘 아는 동네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땅이 500평 정도가 나왔고 5억 4천에 시작해서 지금 2억 한 6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공장지대고 땅값이 공장이면 한 120만 원 정도를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팔으면은 1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만 차이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농지 그 전용 부담금을 내려면 1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20만 원 치면은 100만 원 정도 농지 전용 부담금 치면 100만 원 정도 치면 맞을 수 있는 땅입니다. 500평이면 500만 원, 5억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 6천까지 떨어졌으니까 3억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억은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고요.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농지증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봤더니 이 앞에 공장에서 이 집을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을 쓰고 있고 사람이 쓰고 있는 거를 허물어서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에 이걸 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쭉 보다 보니까 근 한 20여 년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은 것인지 건물 낙찰 받기 전에 건물을 지은 것이지 궁금해서 제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봤더니 1988년도 항공사진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항공사진 보면 집이 없고 88년도 사진을 보니까 집이 있다는 얘기는 87년도나 88년도에 집을 졌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 98년도거든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경매를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앞만 봐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항공사진을 봐도 안 되고 안 되고
야, 이것만 낙찰만 받으면 한 2억은 생길 텐데, 이 생각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뭘 해봐도 농지증을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해서 포고부 면사무소 세워놓고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걸 놓고, 여기 봐라. 이것이 이 땅이 전이 경매로 나왔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다. 근데 여기 등기부등본 봐라. 여기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지를 몰라도 당신 선배의 이 자리에 있던 분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줬다는 뜻이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해준 것은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서 그것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이 73년도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 혹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내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더니 아닌데요. 99년에 2000년서부터 재산세 내고 있는데요. 2000년서부터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뜻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낙찰을 받았지? 농지증을 받았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원상복구 조건밖에 없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나한테 거꾸로 잘 아시네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각서 쓰신다면은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사람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번에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해놓고 농지증을 해주고 현재까지 원상복구 안 시켰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경매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아서 원상복구 각서 쓰면 농지증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해드리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면서 차 시동을 걸면서 아니, 담당자가 만나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준다는데 왜 내가 바깥에서 농지증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을 허물고락도 이거는 창고 공장 부지로 팔으면 무조건 2억을 벌 수 있다는 거 알으니까 시동을 걸면서 그 포고 면삼에서 나오면서부터 가슴이 조금 뛰더라고요. 아우, 이거를 누구 보고 사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한 열흘 전쯤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임야를 하나 사서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팔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 보기에는 그걸 왜 일반 돈을 주고 사나? 이 경매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은 공장 부지를 할 만한 땅을 경매로 살려고 제가 입학을 한 거니까 그런 땅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좀 골라주십시오 했던 그분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포고읍에 공장 용지 하나 나온 곳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입찰해 보겠느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허문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준다고 했다.
다만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주인하고 조금 다툴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전은 조금 더 부담해야 될 생각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겠는지 판단해서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다가 사건 번호 알려주시면 자기가 직원 시켜서 바로 조사시켜서 이틀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번호를 문자로 찍어 드렸죠.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 조사를 해봤더니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가서 이게 농지증이 문제니까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고 했을 때 원상복구 각서 쓸 생각을 하고 가라 얘기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낙찰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길래 그럼 바로 포고읍사무소 가서 농지증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저녁 한 3시, 4시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만 맞다나 가서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원상복구 각서 쓰라고 해서 원상복구 각서 쓰고 며칠 있다가 농지증 준다고 왔습니다. 아, 예, 잘 됐네요. 그런데요, 제가 원상복구 각서 쓰다가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기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찰 받고 잔금 내고 1년 내로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얘기할 때 낙찰 받고 잔금 내면은 2개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야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농지증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주는 담당자도 있을 수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 내로 하라고 해야 되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은 1년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야, 담당자의 주관에서 저렇게 다르구나. 안 해준다고 했으면 제가 뭐 나서서 왜 안 해주냐고 하겠지만은 해준다고 하고 1년도 한다는데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일도 다 있습니까? 하여튼 잘 됐네요. 그랬더니 예,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해서 잘 됐습니다. 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포고읍사무소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왜? 이거 담당자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윗사람한테다가 결제를 했더니 1년이 뭐냐고 탐박 고치라고 2개월로 와서 고치라고 해갖고요.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해갖고요. 지금 들어가서 2개월로 고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그렇지.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제가 만난 이 담당자는 이 농지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로서 농지법에 있는 나온 것 그대로만 가지고 하지 자기의 주관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쓰고 있어도 현재 사람이 살고 사용하고 있어도 원상복구 조건을 해준다고 했고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법적이 없으니까 1년 받아줬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직급자가 결제를 하다가 보니까 잘못해서 고치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고친 거죠. 그렇게 해서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잔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보십시오. 저기 여기 앞에 공장이 있고 이 가운데 큰 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집이 보니까 주택으로 지은 아주 화스러운 주택입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건평 한 70평에서 80평 정도는 돼 보이는 건평이고, 제가 가서 봤더니 안방도 있고 거실이 파이어플레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지붕이 동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옛날에는 상당한 그 금액을 들인 그건 별장 같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허문다는 조건에 해준 겁니다. 잔금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갔을 때에 먼저 토지주가 낙찰을 받고 그때부터 건물을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을 마저 해결을 해야지 이 땅은 제3자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잔금을 냈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제가 등기 이전을 한 걸 확인을 하고 이 공장을 갔습니다. 제 공장을 가서 차를 세워놓고 경리과에 갔습니다. 경리과에 가서 이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 회사 대표이사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출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명함을 하나 주고 대표이사님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한 6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여보세요? 전화해달라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길래 제가 예. 제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몇 시쯤에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전에 오시면은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저 만나려면 오전에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 11시쯤인가 차를 찾아가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대표이사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안내를 해서 대표이사님 방으로 들어가고 대표이사님께서 회의실로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물에서 나가주시고 건물도 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이 건물 주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세를 들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저는 법정상에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그런 내색 할 필요 없습니다. 협상인을 할 때는. 땅 주인으로서 건물 철거해라. 지어내놔라. 여기서 나가라.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듣고 상대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나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장님께서 그러십니까? 저는 앞에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 누구누구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달에 월세를 120만 원씩을 주고 이거를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땅을 산 사람이고 나는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신과 나는 제3자로서 당신이 나를 보고 나가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표이사쯤 되다 보니까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낙찰받으면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된다는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는 건물 주인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누구입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낙찰받고 갔을 때에 전화번호를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이미 낙찰자에게 어떤 식으로 응대하겠다는 것이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과 여기에 세에 들어있는 이 대표이사는 낙찰자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응대하겠다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그 대표이사한테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 건물 주인이라는 분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거기 가서 얘기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내 전화번호로도 가르쳐 줬다고 했으니까 이미 자기한테 내가 다시 전화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라고요. 제가 땅 낙찰 받은 사람입니까? 아, 그러십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하십시다. 어디로 갈까요? 아, 그러면 뭐 우리 제일 편한 데 있다 보니까 용인 외대 앞에 그 무슨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리로 오십시오. 저도 지금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차를 가지고 용인시 외대 정문 앞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명함을 줬죠. 그 당시 제 명함에는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경공매 과정 교수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대로 자기 명함을 저한테 하나 주더구만요. 봤더니 아까 그 우리가 낙찰받은 땅 맞은편에 있는 그 공장 대표이사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나하고 만났던 사람과 이 사람이 공동 대표이사 명함을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명함은 다르지만은 회사는 같더라고요. 아하, 이 사람이 이런 공장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알았죠, 바로. 명함을 보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경매꾼이시구만. 첫마디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 법정상권이 있는 거 아슈? 아세요? 알아도 아니고 아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예, 압니다. 뭐 알면 왜 받았어? 그 건물 내가 사면 되잖아요. 산다고? 그렇지. 사면 되지. 얼마에 살 건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뭘 나한테 물어봐. 감정 가격에 나와 있잖아. 사실 보면 감정사가 땅만 감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도 감정을 했는데 건물 매각 제외를 했는데 이 건물이 약 70평 되고 7천만 원인가를 감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가구 감정돼 있잖아. 7천만 원 줘.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사람들은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무슨 얘기 어떻게 다 했어서 그런지 저보고 바로 한다는 얘기야. 교수란 새끼가 법정상권 있는 것도 모르고 낙찰 받아갖고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5천 내놔. 3천. 드리면 안 돼요? 아, 진짜 개벽다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하더니 벌떡 일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 참네. 조금 좀 말하는 걸 보니까 조금 좀 거치신 편이시더구만.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